자, 책 펼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원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원 뭐 배웠는지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갈 거 얘기를 해보자. 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 표준형 두 개를 배웠죠, 그죠? 네, 먼저 표준형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표준형 형태는 어떤 거였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게 표준형이었고, 이 표준형은 우리가 딱 식을 보면은 이런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구나,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구나, r이구나, 이렇게 이제 식을 보고 이런 정보들을 바로 알 수 있는 녀석들이었어요, 그죠? 네. 일반형은 이제 어떤 형태였냐면은 얘를 풀어헤쳐가지고 내 입차선을 정리를 이쁘게 해놓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였고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원이 구나까지만 알 수가 있고,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얘 중심과 반지름 알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표준을 고쳐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고쳤을 때 반드시 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고쳤을 때 이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수가 돼야 이 녀석 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 녀석들을 배웠고, 그럼 일반형은 우리가 언제 써먹은 거 하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썼어요.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외심 얘기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있을 때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이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풀어주면은 ABC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지, 그지? 네.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표준형을 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형을 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두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표준형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런 케이스가 어떤 건고 하니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공부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x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이 원은 중심이 어디죠? 2,4. 이런 원은 중심이 2,4야. 예, 중심이 2,4고요. 반지름은 지금 몰라요. 반지름은 r인데 몰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원이 x축에 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원이 x축에 접한다라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 표면에다가 내가 원을 예, 맞아요. 예. 자, 이 원의 중심이 지금 2,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2,4 여기다 이제 점을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인지 아직은 모르지만은 이 녀석이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에 접하게 원을 그려보면 대충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왜? 여기가 x축이잖아.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x축과 스치도록 지나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나가면은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반지름 얼마 될 것 같아? 4죠? 요 길이가 4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우리가 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원이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리그면 수직하고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런 성질을 배웠잖아. 그치? 그죠? 그럼 여기 중심의 좌표 2,4에서 x축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x축에 접하니까 여기가 접점이 될 텐데,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요 반지름 길이를 잡으세요. 이 4는 뭐랑 똑같지 지금? 지금 y. 중심의 무슨 좌표랑 똑같아요? y 좌표랑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왜냐면 요만큼 길이가 4니까 요것도 4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요게 반지름이잖아. 근데 요 길이가 뜻하는 게 뭐예요? 중심의 y 좌표 값이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어떤 원이 x축에 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중심의 y좌표가 뭐랑 똑같게 되겠어요? 반지름과 똑같게 되겠죠? 네. 근데 항상 이럴까? 아니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기가 원이 여기가 x
중심이 2,4가 아니고 중심이 2,-4가 됐다고 해보자. 네. 그럼 중심 2,-4는 어디 있겠어요? 밑에. 여기에 중심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반지름이 X축에 접한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 원의 반지름도 얼마야? 4죠. 근데 중심의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럼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진 않아. 네. 뭐가 똑같겠어요? 그 절대값.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게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X축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X축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잖아. 그치? 거리는 반지름이니까 그 거리는 우리가 중심의 Y좌표에다 절대값을 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원이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그렇죠. 자, 한번 그림을 보자. 2,4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원이 Y축에 접해야 되면 이렇게 접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죠? 이렇게 접하면 이번엔 여기다 이렇게 접점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될 텐데 이 길이가 뭐랑 똑같아요? 요 길이랑 똑같죠? 그럼 중심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은데 역시 위에 거랑 똑같은 논리로 이쪽 편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에 뭘 붙인 게? 절대값을 붙인 게 뭐랑 같다? 반지름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지금 배운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원에 접하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원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이런 이제 원이 있었을 때, 자, 첫 번째로 이 원이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중심의 y좌표 값이 절대값 씌운 게 뭐가 돼? 반지름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죠? 아까 그림 그런 거 이해되죠? 네. 두 번째로 그럼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될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뭐랑 같아요? 반지름과 같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럼 만약에 x축, y축에 다 접하면 어떻게 될까?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a 값이 절대값 b랑 똑같고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 반지름 r 값이 되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럼 그림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하냐? 자, 그럼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그런 상황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1,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2,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4,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반지름이 r이논이라고 했을 때 이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까 r, r이 되겠지. 네. 그죠? 그럼 요때 요 2, 4분면에서 접하는 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될 거고 3, 4분면에서 접하는 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4, 4분면에서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r, 마이너스 r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냐 이거에 따라서 중심의 부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어요. 절대값은 다 r로 똑같은데 a, b의 부호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그지? 네,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문제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대표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볼까? 자, 263번 한번 봅시다. 263번. 자,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4,3인데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자, x축에 접하면 뭐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야. 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요? 263번은 반지름이 얼마? 원의 반지름이? 3. 3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적어주면 돼?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66번 문제 한번 봅시다. 266번. 자, 이번에는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3,5잖아. 네. 자 그럼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무슨 좌표가? X좌표. x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 마이너스 그럼 반지름이 얘도 3이죠 그죠? 네. 따라서 원의 방정식 어떻게 X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그치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69번 볼까? 자 1,1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1이겠죠 얘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제 쉽긴 한데 헷갈려. 예,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 y축에 접할 때는 x좌표, 중심 x좌표랑 연관이 있다. 요걸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놔야 된다. 예, 까먹으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까먹으면 페이지 이게 x좌표였나 y좌표였나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 나중에. 예. 적었나요? 예? 적었나요? 예, 이건 적어두세요. 위에다 있긴 한데 위에다 한 번 더. 139쪽 위에다 있어요. 정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책 보고 그냥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원의 직선을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축에 접하는 건데, 자, 그럼 결국은 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x좌표,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반지름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처음에 식을 잡아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편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개념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승현아, 네. 승현아. 네. 위치 관계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 위치 관계를 뭘 찾아보는 거라 그랬지? 위치관계요. 네. 우리 지금까지 위치 관계 꽤 많이 했거든. 한별식을 이용해서 그 시계 값이 아니, 판별식 말고요. 위치 관계가 우리가 뭘 찾아보는 게 위치 관계라 그랬어요? 그 직선에 접하는지.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했잖아. 네. 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하고 뭐 이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위치 관계는 뭘 파악하는 거라 그랬지? 위치관계요? 좌표. 위치 관계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방정식으로. 에이. 그 한별식. 아닌가? 그럼 직선과 직선에도 판별식을 썼어요 우리가? 아니요. 기울기나. 아니 그냥 선생님이 물어본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자 위치 관계라는 건 뭘 기준으로 이제 나눌 거냐라는 얘기인데 뭘 기준으로 나누죠? 점? 아니에요. 영? 만나는 점의 개수. 만나는 점수.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그림을 구분한다 그랬죠? 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자 위치 관계는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점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 두 개의 그래프나 두 개의 도형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기냐, 어떻게 만나느냐, 그걸 가지고 위치 관계의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는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그 원과 직선 두 개를 그려놓고 이제 봤을 때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케이스가 있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말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면 접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는 아예 안 만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점의 x좌표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지? 교점의 x좌표. 그거는 한글식이 0보다 커야. 자, 요 말을 자꾸 외워두세요.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안 외우고 있는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이 빨간색 이 중요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는 근본 원리야. 근본 원리. 근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위치 관계는 만난 점의 개수로 판단하고 그럼 만나는 실제로 이렇게 만난 점이 생겼을 때 그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연립방정식의 근.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3차식을 가든 4차식을 가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좀 더 올라가가지고 뭐 지수함수를 배우든 로그함수를 배우든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무조건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이거는 단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그런 수학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말을 잘 익혀놔야 된다. 우리가 어떤 도형이 됐던지 간에 위치 관계는 뭘 물어보는 거다?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를 분류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같다는 건 뭐야? 연립방 정식을 만들었을 때 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비슷하게 뭘 했었냐면 2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 2차 함수도 포물선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었고,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었고, 안 만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럼 이거 세 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했었죠? 판별식. 그렇죠. 연립방 정식의 판별식이죠. 얘는 2차식이니까 판별식이 있어. 판별식은 2차식에서만 쓰는 거예요. 직선일 때는 1차식이니까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1차식 우리가 다른 방법을 했었지. 그지? 까먹은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 낼 거야. 이번 주말 시험에 내겠습니다. 알겠지? 승원아? 예, 승원이 때문에 내야겠어요. 까먹은 것 같은데. 왜 그런 표정을 쓰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제 마이너스 IC. 그거 말해. 그거 아니라니까? 모르네. 시험 내야지. 왜요? 공부하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2차식만 판별식이 있고 1차식은 판별식 없다고 얘기했는데 판별식을 얘기하고 있네. 바보 아니야? 아. 선생님 설명도 안 듣고 그냥 그냥 뇌를 안 거치고 입에서 바로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생각을 하고 대답해야 돼. 자, 2차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차식이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요런 이제 원이 있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네. 자,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듯이 이제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교점이 두 개면 연립방정식의 근도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오겠지, x값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주면 돼요. 왜? 얘는 연립했을 때 2차식이 나오거든. 2차는 2차 연립하니까 2차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연립하면 될까? y는 x 더하기 k니까 y 자리에 x 더하기 k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미수가 하나 사라져요. 대입 없어주면. 자,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전체의 제곱은 4. 이런 녀석이 되고, 얘를 풀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 내림차수 정리해주면 2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승원아. 판별식을 쓰고 싶은데 x 앞에 계수가 짝수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4분의 d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죠? 4분의 d 불러볼까? 이거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보자. 4분의 d요? 4분의 d 공식부터 한번 읊어볼까? 공식 어떻게 되죠? 예? 판별식 공식, 판별식에서 4분의 d. 그냥 판별식은 뭐였어? 그냥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이었지. 그럼 4분의 d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4분의 d는 저거 개수 저 k가 아니, 그러니까 공식을 읽고 공식을 안 외웠나 공식? 4 좀 외우자, 얘들아. 왜 짝수구나 이게. 짝수 공식. 그거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적어놨는데 뭘 할 수가 있어. 선생님 다 적어놨구만. 그래도 한번 읊어봅시다 그럼. 자, 어떻게 돼요? 그니까 이 짝수 공식이니까 2는 그거 시키고 1 1이 이거 되잖아요. 뭐 하는 거야? 여기 여기 써보라니까 이거. 시험 범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방정식 저번에 한번 판별식 안 외웠나?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왜 안 나오지? 저번 주에 시험 봤는데 시험 본 효과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다? 이 공식을 쓰지 않았거든요. 왜 선생님이 저번에 틀린 거 점검하면서 이거 다 얘기해줬는데 짝수 공식.
공부를 안 하시네요, 이분들. 아이씨, 이거 진짜 진짜니. 여기다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얘들아 좀 외우자. 이거 몰랐다. 둘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야, 앞에 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지 뒤에 진도를 수월하게 나가는데. B제곱 마이너스 H만 외우고 있어도 B제곱 마이너스 4H만 외우고 있어. 그죠? 그래도 풀리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잡아먹겠죠? 그럼 다른 문제를 못 풀겠지? 평생 그렇게 하면 시험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르겠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더 편하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편한 방법을 야, 쉽게 하는 법을 알려줘도 난 구태 어렵게 풀겠어 이러고 가면은 바보 아니야 그건? 그렇잖아. 쌤 저 생각났습니다. 시끄럽고. 자,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다시 적어놔요 거기다가. 네. 자, 먼저 2차 방정식이 자,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x 앞의 계수가 짝수로 주어졌을 때 x 앞의 계수가 짝수로 주어졌을 때 근의 공식 먼저 근의 공식은 어떻게 적어주냐면 근의 공식 근을 찾을 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적어줍니다. 근의 공식이요 이게. 너네들 그리고 근의 공식이랑 판별식이랑 자꾸 헷갈리는데 근의 공식은 근이 뭔지 정확하게 구할 때 쓰는 거고 판별식은 뭐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근이 그냥 실근이 있냐 없냐만 판단할 때 쓰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뭘로 해요? 여기 요 루트 안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실수 두 개가 나오냐 중근이 나오냐 허수가 나오냐 허근이 나오냐 이게 달라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때 여기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판별식 D는 이때는 이제 얘를 이제 원래 판별식 D에서 4로 나눈 게 이거거든. 그래서 요게 B-제곱 마이너스 AC 요 녀석으로 판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헷갈리지 마. 근의 공식은 뭘 할 때 쓰는 거야? 근을 직접 찾을 때 쓰는 거예요.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야? 근이 몇 개 있는지 판단할 때만 쓰는 거야. 두 개 있냐? 한 개 있냐? 허근이냐? 이거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공식을 갖다 그대로 이제 여기 판별식 요걸 이제 이용을 해준 겁니다. 왜? x 앞의 개수가 지금 뭐예요? 짝수잖아요, 지금. 네. 여기 x 앞의 개수가 지금 짝수란 말이에요. 2가 붙어 있어. 자, 그럼 b' 해당되는 게 뭐가 돼요? k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k제곱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게 2고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게 뭐야? k제곱 마이너스 4야. 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면 된다. 오케이?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k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나? 2루트 2보다 작다. 2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2차 방정식도 좀 잘 못 푸는 것 같은데. 왜 여기만 얘기하고 여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 네, 알겠어요. 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K값의 범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줄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어떤 원이 있었어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짜리 있는 원이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원이야? 기울기가 1짜리인 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1짜리인 원을 그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에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접할 때 여기가 지금 K값이 2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요?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Y절편이 이 값이랑 이 값 사이에 있으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요걸 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접하게 되는 K값은 뭐가 되겠어요? 접하게 되는 K값은 판별식이 여기서 이게 요 판별식이 0이면 되니까 여기 0이면 되니까 플러스 2루트 2라던가 마이너스 2루트 2면 접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럼 안 만나게 되는 K값의 범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여기 3보다 판별식 범위가 0보다 여기 0보다 작다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보다 크고 크거나 마이너스 2루트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승관이 접속사 지금 틀렸어. 그리고가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알겠어요? 수학에서는 그리고랑 또는을 되게 구분을 잘 했어야 돼. 그리고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승원이가 지금 K값이 2루트 2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2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조사를 잘 써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근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자. 자, 284번부터 284번, 285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284번. 예. 실제로 여기 이제 K가 없고 K 대신 숫자가 다 주어져 있어 지금. 실제로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날지를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판별식을 써서 저희가 이제 등근을 가지나 실근을 가지나 걸 이제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금방 나오죠? 284번 어떻지? 두 점에서 서면한 두 점에서 만나죠. 285번 어때요? 지금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요? 네. 봅시다. 이거는 그냥 한다네요. 접한다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칠판을 보자.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원을 선생님이 중심의 위치를 좀 옮겨봤습니다. 아까는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중심을 2,-3으로 옮겨봤어. 반지름 똑같이 4고. 자, 그럼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2인원이 있고요. y는 x 더하기 k 직선은 똑같습니다. 이 직선과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처럼 풀라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식이 들어오죠. 자, y 자리 x 더하기 k 놓고 전개시키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죠? 네, 풀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뭐 여기 y 자리에 이제 x 더하기 k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제 다 전개시켜가지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판별식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어때? 딱 봐도 풀기 귀찮게 생겼지, 그지? 선생님들도 풀기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 조금 불편해요. 근데 다행히도 원이란 녀석은 원의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에 판별식을 안 쓰고도 이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지금 공부해볼 거예요. 거기 갈게. 왜 갑자기? 뭘 좀. 빨리 갔다 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판별식에 쓰는
쓰는 게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쓰는 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원점이 아니면 되게 귀찮단 말이야 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의 성질 중에 어떤 성질을 하나 써가지고 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지금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연립시키는 방법은.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봅시다. 그림을 한번 잘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전에 요거 한번 좀 기억을 해볼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저번주에 테스트 했었는데. 정말 직선. 자, 승관아, 공식 한번 읊어볼까 이거? 거리 D는 어떻게 나오지 얘는? 아 이거 그 A 루트 A 더하기 B분의 자, 루트 A 더하기 B분의 루트 A 더하기 B분의. 맞았니? 네 맞죠? 승관아 맞았어? 네? 승관이가 말한 게 많은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네. 선생님한테 손가락질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별로 예의 바른 짓이 아니야. 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해. 그리고 저거 X1과 Y1 전식에 대입해가지고 절대값이어서 절대값이어서. 아이씨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도 외우고 있네요. 청아 외우고 있나? 아, 외웠어요. 정말? 다음에 청아한테 물어봐야지. 네. 자, 요 공식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식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 자, 여기 원의 중심이 뭔가 있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 원의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죠? 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있겠지. 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놔보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D랑 R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D가 더 길어요? R이 더 길어요? R. R이 더 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자.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이 녀석인데 이게 반지름이랑도 어때요? 같아요. 길이가 똑같죠, 지금? 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접하는 상황에서는 D랑 R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D랑 R이 같다. 이 녀석을 써주면 되겠어요. 네. 세 번째 그림을 볼까? 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주황색 길이. 요게 D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중심에서 원위 한점까지니까 반지름 R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D랑 R이 어떻게 돼요? D가 더 D가 더 크죠, 그죠? 예, D가 R보다 더 큽니다. 이 길이수는. 자, 그래서 이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는 우리가 연립방 정식으로 판별식으로 따져봐도 되지만 그게 복잡할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그 녀석과 반지름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냐를 비교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이 예제 문제로 돌아오자.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이 원의 중심은 지금 얼마야? 2,-3이잖아. 그치? 이 2,-3 중심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우리가 공식을 써주려면 능형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y를 이항시켜 볼 거예요. 네. 요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보자. 네, d라고 해보면 이 d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 하니까 공식에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2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 더하기 5가 되는데 이 d가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거든. 따라서 요 녀석이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요 반지름이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절대값 k 더하기 5는 뭐보다 작아? 2루트 2보다 작을 거고, 그럼 k 더하기 5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2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양배에다 똑같이 5 빼주면 k는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 2 빼기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루트 2 빼기 5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k 값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실험 판별식 써도 이게 그대로 나오는데, 근데 판별식 아까 어때? 쓰려고 연립방정식 써보니까 풀이가 되게 귀찮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푸니까 어때요?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깔끔하게 나온다. 자, 그래서 원가직선의 위치 관계는 실은 판별식 쓰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판별식은 식이 더럽고 길어진다. 그래서 웬간하면 뭘로 풀어줘요? D랑 R 사이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줘요. 알겠어요? 승훈이 중요한 거 했는데 지금 또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아니야. 안 졸고 있어? 네. 이해다 돼요? 네.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 바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 288번부터 289번 두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요 방법을 써가지고 D가 더 큰가 R이 더 큰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알겠죠? 네, 지금 한번 비교. 이래서 쌤이 이걸 외우고 있어요. 강조를 했죠, 저거를. 저는 잘 외웠어요. 까먹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다음 장도 계속 풀어요. 아직 안 풀었어요. 맞아, 풀고 다음 장도. 인수분 할 때 끝까지 하는 거 까먹지 말고. 네. 자, D가 뜻하는 게 뭐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거랑 반지름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큰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거기서 자, 그럼 봅시다. 288번은 어떻게 되죠? 288번은 위치 관계가 어때요? 스틸 것 같은데. 말해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289번 어때요? 청아야? 289번. 288번 무슨 아니었어요? 289번까지 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두 점에서 만난다. 289번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얼른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판별식을 쓰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원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 식이 복잡해. 네. 귀찮다 말. 미지도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풀어준다? D랑 R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D랑 R 계산해서 풀어준다.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죠? 너무 앞에서 열심히 좋은데. 약 먹자. 약 먹을 시간이다. 이거 하나 이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142쪽 넘어가서요. 유형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형 11번. 자, 요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서 별표를 5개를 채워보세요.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건 뭐냐면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안 만나는 원바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 생각해보자. 원바퀴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자, 원 위에다 내가 점을 하나 아무거나 잡을 거야. 네. 원을 하나 잡으면은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렇게 내가 수선의 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원 위의 점이 여기가 되면 거리는 요렇게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있으면 또 요렇게 바뀌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원위의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계속해서 바뀌게 될 텐데 이때 거리가 언제 제일 짧아지고 언제 제일 길어질까? 요걸 한번 찾아보는 거야. 네. 그림으로 봤을 때 언제 제일 짧아지고 언제 제일 길어질 것 같아요? 가운데. 그 가운데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요런 직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네. 요런 직선을 그었을 때 점이 여기 있으면 어때요? 거리가 그때 제일 가까워지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죠? 요 제일 가까워집니다.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어떻게 되죠? 제일 커지죠, 그죠? 예. 그래서 제일 큰 거리를 대문자 m이라고 놓고 제일 작은 거리를 소문자 m이라고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읍시다. 네. 예. 그러면은 이 대문자 m 값은 그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뭘 더해주면 돼요?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반대로 제일 짧은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d에다가 어떻게 주면 돼? d에다가 반지름 r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원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예제 문제 하나 풀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 자, 298번 문제 한번 봅시다. 298번. 자, 다음 원위의 점, 원시 위의 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대충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런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는 거야. 원 밖에 직선이 있어가지고 여기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요런 원이 있어요. 요런 원이 있고 이 바깥에 직선 L이 있는데 이 직선이 방정식이 5x-12y 빼기 6은 0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해주면은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을 때 네. 여기 만나는 점을 H라고 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면은 자, 제일 짧은 거리는 AH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제일 짧은 거리는 AH가 되고 제일 긴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BH가 되겠죠? 네. 승원아 일어나. 일어나.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나 본데? 네, 일어나세요. 그쪽으로 서면 저기 카메라에 약간 가니까 이쪽으로 조금 섭시다. 보이나? 창은? 보여요. 네. 자,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서 있고 잠 깨고 앉자.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두면은 AH 길이는 d에다가 어떻게 주는 게 되겠어? 1을 빼준 게 되겠죠. 네. 그죠? BH 길이는 d에다가 어떻게 주면 되겠어? 반지름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d가 뭔지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d를 계산해 보면은 d라는 건 요 중심과 요 직선 사이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루트 x 앞의 개수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분의 절대값 x 자리에 마이너스 하나 봅시다. 마이너스 20, y 자리에 0 넣으면 0이죠. 그 다음에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분모는 13이 되고 네. 위에는 26이 되죠, 그죠? 저기가 떼버리면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아, 따라서 요 거리는 얼마구나? 1이고 요 거리는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저 깼을 때까지 않고 밑에 299번 문제를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299번. 최대가 6이고 최소가 2. 최대가 6이고 최소가 2. 최소가 2 틀렸어요.
아 정화탑 나왔나?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루트 쌤 예. 다 했어요. 예. 최대가 4 더하기 루트 2 예. 최소가 4 마이너스 루트 2 예. 반지름이 2가 아니고 루트 2죠. 그거 조심합시다. 원의 방정식이 뒤에 R의 제곱이야. R의 제곱. 거기 R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거 착각하면 틀린단 말이야. 그거 착각해서 틀린 사람들 되게 많거든. 조심해. 알겠지?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 선배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에서 는 하고 거기 R이 아니고 R의 제곱이에요. 이거 좀 조심해줘야 돼. 알겠니? 네. 네. 자, 그럼 이제 책에 없는 내용 하나 좀 적어놔야 될 게 있거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치 관계가 세 가지를 배웠잖아? 네.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원과 직선이 접하는 케이스,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케이스 세 가지를 배웠고, 세 가지랑 이제 D는 R, 그걸 이용해서 이제 구분하는 걸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형 11번 문제가 요 녀석이 약간 특별한 케이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원 밖에 직선이 있는 상황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고 언제 최대가 될까 요걸 따져보는 게 지금 문제였고요. 자, 요거는 접선에 대한 문제인데 요건 어려운 거라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요 케이스에 대한 예제 문제도 있는데 요 케이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요게 지금 책이 없거든. 네, 적어둡시다. 자, 그 책 밑에다가 유형 11 아래쪽에다 유형 12하고 적으세요 그냥. 예. 유형 12번 하면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유형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요. 예. 제목을 현의 길이 하고 이제 잡아줍시다. 어디예요? 301번 아래쪽에다가 예, 적어두세요. 301번 아래쪽에 공간 좀 있으니까. 선생님 예제 문제 하나 적어줄 거야. 뒤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오늘 요것만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쌤이 진도를 급하다고.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요 식은 이제 우리가 289번 문제에 있는 걸 선생님이 그대로 좀 따왔는데, 아까 우리가 289번 문제 풀 때 앞장에 289번 문제를 풀 때 이 원과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아까 확인을 했거든. 네. 아까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네. 자, 그럼 여기 만나는 두 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의 현이라 그러잖아. 그냥 그래. 요 길이를 찾아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요 길이를 찾아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자, 요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질을 배우는 거니까,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자,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으로 내리면 현이 어떻게 돼요? 2등분이 된다는 성질을 배웠죠. 네. 그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안쪽 끝까지 이어주면 요 길이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되잖아. 네. 그죠? 그럼 우리가 반지름 여기 원의 방정식 보면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루트 5라고 나와 있거든. 네. 요 길이가 루트 5예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아까 우리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거야 아마. 네. 그죠?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네. 자, 그 거리 D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중심이 지금 2,1이잖아. 직선은 x-y 빼기 3은 0이잖아. 자, 거리를 구해볼게. 자,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2랑 1 여기 넣어주면 2 빼기 1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얼마가 되나? 루트 2분의 2가 되나요? 네.
그죠? 따라서 이제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요 점으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네.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요 길이가 나오겠네? 네. 얼마나? 루트 3 나오죠. 그죠? 네. 그럼 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2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요 길이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요 길이를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 되게 자주 나오죠. 그죠? 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네요. 온갖 부대 다 나와요 지금부터. 네, 네. 외워야 된다. 알겠죠? 아직 안 해서 네. 빨리 외우시고요. 그래서 요 문제, 네,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을 C라고 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M 이렇게 놓으면은 자 CA의 길이는 반지름 R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루트 5고 그 다음에 CM의 길이는 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T니까 얘가 루트 2고 그러면은 AM 길이는 어떻게 돼? 루트 CA 길이의 제곱에다가 CM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얘가 루트 3이 된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적어놓고 문제 해설도 같이 적어놓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날선용에는 이게 이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베이직선 풀다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책에. 네. 중요한 유형인데 지금 책에 빠져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추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시간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거 그 밑에 문제들 한번 쭉 풀면서 네. 예, 그 오늘 배운 거 복습하죠. 알겠죠? 예, 바로 공식 외우고 복습합시다. 쌤, 저 질문 딱 한